안녕하세요. 저는 시대인재 3기를 졸업하고 전과목에서 탐구 하나를 틀린 양효창이라고 합니다. 12월 달에는 일단 과탐은 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탐을 집중적으로 하였고, 전날에는 그냥 한 7시까지 공부를 하고 한 9시쯤에 잠이 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긴장이 너무 돼서 한 3시쯤에 잤던 것 같습니다. 국어랑 수학을 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제가 좀 수능을 잘 쳤다는 기분이 들었고, 과탐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끝나고 집에 가서 가채점을 할 때 일단 국수는 다 맞아서 일단 매우 기분이 좋았고, 과탐도 이상적으로 나와서 딱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 수능을 모의고사 비해 매우 못 쳐가지고 이대로 수능을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반수를 시작하게 됐어요.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대학교를 붙어서 처음부터 반수를 하려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관과 학원도 듣고 서바이벌 같은 컨텐츠도 좀 풀어봤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반수를 할 거라면 컨텐츠에 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시대인재 N을 선택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. 2018년에는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2019년에는 이제는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엔 국어 91점을 받고 100분위가 99였는데 저 올해는 틀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사서 그냥 중요한 지문을 일단 분석을 먼저 했고, 그 시대인지에 와서는 이감 같은 컨텐츠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육조 선생님 자체 컨텐츠를 엄청 잘 제작하셔서 그 양도 많고 질도 괜찮기 때문에 그걸 풀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비문학을 엄청 잘 분석하셔서 비문학 푸는 실력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. 화작문, 문법, 비문학, 문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. 화작문이나 문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넘기고, 문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감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작년엔 수학 30번을 못 풀었고 또 실수를 하나 더 해서 92점을 받았습니다. 수학 30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한환수 책을 가지고 개념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. 수학도 결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개념 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개념서를 들고 정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개념을 다 끝내고 나서 서바이벌 같은 시대인재 컨텐츠가 매우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이제 점점 실력이 쌓이면서 시대인재 서바이벌 킬러도 다 풀 수 있게 되고 수학 실력이 느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평가원을 계속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요즘은 수학 사설 모의고사도 퀄리티가 굉장하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분석을 해도 실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리형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엣지하고 리바이벌 주는 것만 다 풀면 1등급은 나오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리형 같은 경우는 가장 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킬러라고 생각합니다. 물리형 킬러 같은 경우는 돌림임, 유체, 그리고 역학이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돌림임이고, 저도 그 11월 달에 물리 약간 소홀히 해서 돌림임 결국 수능에서도 못 풀었었는데, 돌림임 같은 경우는 사설이 진짜 평가원이랑 비교도 안 되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잘 분석해도 평가원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작년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화투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도 화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전까지 화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능날에 화투를 굉장히 망쳤었고 2등급 턱걸이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을 해서 이 화투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, 물론 한 10월 전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화투는 일단 개념 서바이벌만 주는 거 풀고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 같은 것만 일단 풀고 있다가 10월 이후에 진짜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4, 5시간씩 한 것 같습니다. 그 감을 그렇게 끌어올려서 수능날에는 화투를 한 20분 안에 풀었던 것 같고, 그래서 화투도 이렇게 잘 친 것 같습니다. 그 화투는 응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그 툴을 하더라도 표본수가 많은 지투나 생투를 해야지, 과목도 어렵고 좀 고인물이 많은 화투나 물투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툴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슬럼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작한 한 달 이후부터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 전후로 슬럼프가 엄청 심했습니다. 특히 9월 모의고사를 못 치고 나서는 제가 6월 모의고사도 안 쳤기 때문에 실력이 증명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더욱 불안했고, 또 이렇게 수능을 못 치게 되는구나 해서 엄청 좀 상실감도 크고 그랬었는데, 극복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서바이벌을 열심히 풀어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학습 상담 선생님이 이 정도 성적이면 메이저 의대를 노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때 좀 위안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 극복 방안 같은 경우는 그냥 잊어버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앞에도 말했지만 제가 좀 힘들어할 때
학습 담당 선생님께서 제 성적을 분석해 주시면서 이 정도 서바이벌 성적이면 메이저 의대가 가능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셔서 매우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부엉이 포스나 빌보드 같은 게 그냥 자기네 성적을 확인하는 용도잖아요. 그래서 성적을 확인해서 잘 나올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았고 못 나왔을 때는 좀 평균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스스로를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반수나 재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 텐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수능은 저절로 잘 나오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